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결절성 간질환 중에서 이제 고위험 간에서 보이는 결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고, 이번 학기에는 질환 강의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쪼개기가 애매해서 중간에 이제 보고 한 반쯤 하고 다음 주에 또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간에서 보이는 병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HCC가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온발성 간암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 6번째, 국내에서는 위암과 폐암 다음으로 3번째로 많은 암이고, 서양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아시아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국내는 특히 이제 HCC 발생률이 높은데, 이것은 이제 B형,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심각하고 있는 C형 바이러스 보균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간경별증이 있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있는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와 알파 베타 프로테인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만성간 질환이 있는지 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간암의 선별 검사, 즉 간에 이제 새로운 결절이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B형 간염 보균자나 만성 간염에서도 HCC가 많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간경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1%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시로시스에서 인플라메이션이 반복되고 리제네레이션이 반복되면서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출이 되고, 여기서 HCC가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0에서 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디스플라스틱 노출이 되고 나서는 한 3에서 5년 후에 HCC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HCC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다단계 이제 헤파토칼시노제네시스가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잘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노란색이 이제 포르탈 서플라이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언페어드 아테리얼 서플라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바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페어드 아테리얼 그 네오안지오제네시스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포르탈 트랙은 줄어들게 되고, 셀 분화도는 나빠지고, 그리고 셀 덴시티는 증가하게 되고, 패티 체인지는 DN하고 얼리 HCC, 특히 이제 웰 디퍼런트 HCC에서는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 DN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아이언 큐뮬레이션은 이제 DN에서 주로 보이고 RN에서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OATP1, B1, B3 익스프레션은 이제 그 MRI 조영제 중에서 프로모비스트에 대한 리셉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면은 언페어드 아테리아에 의한 바스큘라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셀 덴시티, 셀룰라리티가 증가하게 되고, NC 레이시오, 셀이 작아지게 되고, 스몰 셀 체인지를 하게 되고, 패티 체인지는 DN과 그리고 웰 디퍼런티드 HCC에서는 한 40% 정도까지 보고가 되었고, 아이런 포지션은 DN에서 주로 보이고, 그 뒤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International Working Party of the World Congress of Gastroenterology에서는 리제너레이션에서 캔서까지 되는 과정에 이제 RN 그리고 로그레이드 DN, 하이그레이드 DN, HCC 이런 경과를 갖는다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였고, 2cm가 넘지 않는 HCC를 스몰 HCC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인터내셔널 컨센서스 그룹 오브 헤파토셀룰라 네오플라지아에서는 이제 얼리 HCC는 2cm, 스몰 HCC 중에서 베이클리 노듈라 타입, 즉 그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를 정의를 하였고, 그렇지만 이제 경계가 좀 뚜렷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HCC 같은 경우에는 2cm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에 이제 스몰 프로그레스드 HCC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RN과 DN 그리고 얼리 HCC, 프로그레스드 HCC의 이제 그로스와 그리고
마이크로스코픽한 이런 특징들을 정리하는 편인데 뒤에서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레이드 DN에서는 이제 그 폴타 트랙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셀 덴시티가 좀 많이 증가하게 되고 하이그레이드로 가게 되면은 물론 폴타 트랙도 보이지만 언페어드 아테리가 이렇게 보이고 셀 덴시티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리 GCC에는 이제 경계가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경계가 조금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어티피아가 그 사이토로지컬 어티피아가 보이고 스트로마 인베전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하이그레이드 DN과 얼리 GCC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팩트 체인지도 같이 동반되어 보입니다. 프로그레스 ACC가 되면 이러한 캡슐이 형성돼서 경계가 좀 명확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RNA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은 그로스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파이브러스 septum 그러니까 스카티슈에서 이제 경계가 지어지는 경계가 어느 정도 명확한 그런 이제 라운드 리지널로 보이게 되는데 그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노멀 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셀이고 멀티플하게 이렇게 이제 사이즈는 1cm가 넘지 않고 초음파에서는 로우 그레이드 로우 에코익 혹은 아이소에코익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노들 한 개 한 개가 잘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제 헤테로지너스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CT, MR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잠깐 언급하면 CT에서는 이제 저음영으로 이제 보이게 되지만 여러 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불균이라는 간실질로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고 MR에서는 T1, T2에서 로 시그널로 보이지만은 역시 이제 주변 간실질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T1에서는 가끔 이제 하이 시그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T2가 이제 중요한데 T2에서 이제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ACCC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라스틱 노들은 이제 사이즈, 컬러, 텍스처 그리고 컷했을 때 벌징 이런 정도가 주위에 이제 파렌카임에 비해서 좀 두드러지는 경우에 이제 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로우 그레이드와 하이 그레이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우 그레이드는 어티피아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하이 그레이드는 어티피아는 있는데 맑은 의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라스틱 노들은 보통 한 2cm가 넘지 않고 초음파에서 에코는 다양한데 보통은 이제 아이소나 슬라이트리 하이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들에서 이제 GCC로 빨리 가는데 시간 거의 한 30% 정도는 이제 한 3에서 5년 내로 캔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은 리저너티브 노들이나 이런 시로틱한 이러한 이제 파렌카임 내에서 리버 내에서 이런 이제 크기와 에코가 조금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cm가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1cm가 넘으면 무조건 디렉터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1cm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팔로우 할 수도 있고 이제 걱정이 되면 캐릭터 디에이션 추가적인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환자인데 이제 HBV 릴레이티드 이제 리버시러시스 환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스캔을 하니까 라이트 쪽에 이렇게 뭐가 약간 경계가 아주 분명하진 않은데 이렇게 에코에코익한 이런 이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한 1.9cm 정도 되고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MR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스터디상에서 DN으로 일단 생각하고 팔로우하고 있긴 하는데 이제 이게 또 발견되더라도 이제 오커 반응의 제한점이 있고
또 초음파만으로는 이것을 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CT 소견도 보면은 약간 저음형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행 자체가 아트리 서플라이도 좀 적고, 또 이제 포탈 베인에 대한 서플라이도 뭐 불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저음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MR에서는 이제 T1에서는 하이 시그널, T2에서는 로 시그널을 보인다고 하는데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앞에서 이제 RN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개가 같이 이제 하이 시그널로 T1에서 보이는 경우에는 RN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HCC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early HCC는 이제 마진이 이제 불분명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조직학적으로 well differentiated 히스토로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마 인베전이 하이그레이드 DNA가 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파인딩이 되겠습니다. 이생 GI고 캡슐이 없는 경우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음령의 두 개의 이제 큰 노들 안에 노들이 있습니다. 노들인 노들 패턴, 튜머인 튜머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HCC에 좀 스페시픽한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early HCC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T2에서 보면은 이제 HCC가 하이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은 로우 시그널인데 안쪽은 조금 하이 시그널을 보이고, T1에서는 약간 내부만 약간 하이 시그널을 좀 보이고, T1에서는 이제 HCC는 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엔스가 되고, 그리고 워시아웃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바깥쪽은 DM이고 안쪽에만 일부만 HCC가 있는 early HCC,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arly HCC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progressive HCC가 되면은 펫이 이제 있다가 좀 없어지게 되고, 캡슐이 이제 다시 생기게 되고, 마진은 불분명하다가 분명해지다가 다시 이제 페리노달 익스텐션 하게 되면은 또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모지너스하다 헤테로지너스 하게 되고, 일부는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스큘라리티는 이제 증가하게 되고, 포탈 페이스에는 역시 아이소나 슬라이트 하이퍼바스큘라 하다가 이제 그 뒤로는 와시아웃이 보이게 되고, 안저 인베전이 없다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HCC를 구분할 때는 이제 에겔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독이나 다발성 결절,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노들라, 그리고 간엽 전부를 차지하거나 그 정도 크기거나, 그렇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고 간혹은 이제 페리노달 익스텐션을 보이는 경우 메시고, 그리고 시로시스, 마치 시로시스 같이 보이는 이제 작은 병변들이 간 전체를 침습한 경우를 디퓨즈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요즘은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캔서 마진을 이제 언급할 때는 이제 아직도 이 초음파에서는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 불명료한 결절형, 경계가 좀 불분명한 결절형이 있고, 팽창 결절형은 좀 이제 경계가 좀 뚜렷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다결절 융합형은 이제 모자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개가 이제 뭉쳐져서 한 개가 형성된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거고, 결절 주의 파급형은 페리노달 익스텐션을 보이는데 이제 50%를 안 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50%를 넘으면 흰윤형 인필트레이티브라고 이야기하고, 특수형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된 것을 돌출형, 그리고 디퓨즈에 해당되는 이제 작은 병변들이 퍼져 있는 경우를 이제 유사각 경변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는 캡슐이 유지되고 있고, 일부가 이제 캡슐이 잘 보이지 않고 페리노달 익스텐션을 보이고 50%가 안 넘으면 이제 결절 주의 파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이제 초음파 소견을 기술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되는데 대표적인 거 이제 고제네시티와 마진 그리고 할로가 있는지 그리고 포스텔 어쿠스틱 인핸스먼트가 있는지 그리고 라테럴 쇄도잉이 있는지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밖에 혈관이나 담도 침범 등 이러한 소견들을 이제 지표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CC의 고제네시티는 다양하다. 한 4분의 1은 하이포, 4분의 1은 아이소, 4분의 1은 하이퍼, 4분의 1은 믹스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만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 스몰 HCC 같은 경우에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크기가 증가하면서 내부 에코가 증가하게 되면서 또 불균 질환 이런 이제 헤테로지너스 에코제네시티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네크로시스, 헤모리지, 파이브로시스 그리고 신생혈관 그리고 이런 작은 병변들이 고에코로 보이게 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혼합해서 이제 불균일한 이런 에코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병변들이 이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HCC가 이런 거는 이제 패팅 메타모보시스 즉 지방 변성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이승영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이누소이드가 이제 그러니까 헤파토사이트가 트라베큐를 이루고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 트라베큐 사이에 있는 그런 사이누소이드가 확장이 되는 경우 그리고 시도 그래놀랄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헤만지오마나 비행과의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흔한 타입은 트라베큘랄 타입이 이제 HCC에서 많은데 이런 것은 이제 보인 트라베큘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사이누소이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셀 플레이트들이 두꺼워지는 거 여러 겹으로 되는 경우가 이제 트라베큘랄인데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와 같이 이제 그랜드 모양으로 슈더 그랜드랄 체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아시나 혹은 슈더 그랜드랄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내부에 이제 바이린이나 프로테이너스 머테리얼 등이 이제 차이게 되고 이렇게 차이게 되고 하면은 이제 어쿠스틱 인터페이스가 생겨서 이제 에코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코는 작은 경우는 이제 하이포인 경우 많고 하이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이제 믹스드 에코인데 약간 노들 패턴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이퍼 에코익한 게 보이는데 이제 내부에 또 고에코가 보이기도 하고 고에코 그리고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런 모자이크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뭐 여러 모자이크 패턴이 보이는 이제 다양한 분화도의 이제 셀들이 그 튜머가 모여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에코가 되는 원인이 이제 지방 변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병들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할로가 보이는 이런 이제 알소이코익한 이런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선호 원장님 케이스인데 여기 이제 하이퍼이코익하게 보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내부에 이제 아이소이코익한 포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TC 후에 이렇게 하이퍼이코익하게 변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손윤영 원장님 케이스인데 아주 저명한 케이스라서 이제 하이퍼이코익하게 보이는 HCC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저명한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에겔을 많이 이용합니다. 에겔 분류를 많이 이용하는데 경계가 뚜렷하고 스무스하고 또 이제 크기가 커지면은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이제 노둘라 그리고 개성형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미완형은 이제 전체적으로 불균질해지는 강경변과 이제 유사한 그런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로는 이제 보통 한 25에서 70% 정도 보이는데 로에코일 림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종양에서 눌린 이제 주위의 조직들과
간실질이 이제 섬유성 인집이나 교원질화가 되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캡슐입니다. 캡슐이고, 이런 이제 할로가 보인다. 즉 캡슐이 있다는 것은 성장 속도가 늦고 분화도가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애호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종 원장님 케이스인데 아주 이제 동쪽에 이제 거의 등미코에 메스인데 할로가 있는 것을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연선은 좀 아주 슬라이드가 되고 아시아우스는 그런 잘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테럴 쇄도잉은 할로가 있는 경우에 생깁니다. 캡슐에 의해서 리플렉션, 굴절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아티팩트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tumor 마진을 따라서 이렇게 로에코익한 림이 보이는 경우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셀이 이제 호모지너스하고 이제 균질한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후방 운영 진강이 이제 잘 보이게 됩니다. 특히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른 HCC 초음파 특징하고 뭐 CTMR 그리고 뭐 어떻게 워크업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한 강의입니다. 수준도 높고. 초음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아니. 윤봉 부장님 코멘트 좀. 이게 날만 늘 코멘트 해가지고 또 하려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참 그 리제네이터 노즐에서 프로레스 HCC까지 이렇게 썸을 한 거는 정말 뭐 영상의 학회가도 이 정도 강의는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메커니즘하고 아까 애쉬나 패턴 슈도그랜드를 패턴하는 것도 그 사진을 잘 구했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정말 알아먹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코멘트할 것 없고 하나 보면 이제 라테랄 섀도가 나는 거는 캡슐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라테랄 섀도는 스무스해야 되거든요. 바깥이 이제 침윤하거나 인필트레이터 해버리면 라테랄 섀도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개가 좀 비교 스무스하고 캡슐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캡슐 없더라도 아니 이제 초음파 빔이 이거 결절의 경계를 지나갈 때 이제 HCC 있는 부분은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초음파 빔이 굴절을 바깥으로 굴절합니다.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 바깥으로 굴절,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안으로 굴절되거든요. 그래서 캡슐을 가는 것보다는 세포의 밀도하고 좀 관계가 스무스한. 예겔 클래시피케이션 사실은 이제 1905년인가 뭐 그때 제한돼 지금까지 썼는데 그쪽에 이제 매시브 타입 하는 게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가면 매시브 말 잘 안 쓰고 그 이제 그 인필트레이티브 타입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매시브 타입에 생기는 메커니즘은 아까 노즐에서 원래 이제 점점 자라다가 HCC가 포탈베인으로 침범해서 주위 조직으로 막 파고 들어가가 결국은 이제 매시브 타입. 처음부터 매시브가 아니고 노즐 타입에서 매시브 타입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즐 타입, 매시브 타입 가르는 것도 조금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즐 타입에서 매시브 타입으로 어느 정도 크면 되니까요. 결국 위에 생각하면 큰 한 로브를 다 차지하는 매시브 타입은 처음에 노즐에서 주위 조직으로 포탈베인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인필트레이팅 돼서 그 안에는 캔서하고 주위 정상 조직을 막 섞여가지고 경계가 불명하니까 아마도 앞으로는 그 매시브 타입의 용어가 없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양이 HCC 종양 아까 보시면 트라베큐럴 타입이죠. 세포가 굉장히 밀집되거든요. 그리고 이 놈이 이제 HCC라는 놈이 포탈리에를 쳐들어가거든요. 들어가가지고 결국 문맥을 디스트랙션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디스트랙션 하니까 포탈빈이 블라스프라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인데 이쪽은 자꾸 연구가 많이 돼가 지금은
거의 뭐 전 확립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뭐 스타디나 연구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처음 이 연구가 나올 때는 와 대단하다 했는데 더 이상은 뭐큰 그거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 강의 자료가 제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조경 원장님 너무 써머리 잘했는데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